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입니다. 예, 바로 이틀 전에 입국을 했고요. 그리고 약 한 달 반가량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나름 오랜만에 들어온 거라 정말 너무너무 설레요. 근데 한국이 딱 장마네요. 예. 이 장마도 제가 참 오랜만에 경험하는 거라 설레기는 마찬가지지만 일단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정말 단 한 번도 해를 못 봤어요. 예, 엄청나게 비가 옵니다. 예. 원래 장마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임시 숙소인데요. 예.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금. 예. 엄청나게 그냥 다 풀어 제꼈거든요.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틀 정도 더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옮겨서 한 달 반 머물 다른 숙소로 이제 옮기기 때문에 그냥 막 마음껏 풀어 제껴 놓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다시 싸야 되니까. 자,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 방학을 했고 또 한국에 입국할 때 규정들이 이전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미리 좀 알아보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살짝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입국하기 전에 나름 여러 방법으로 검색도 하고 알아본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알아본 거하고 제가 실제 여기 오면서 경험한 거하고 약간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의 경우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입국 체험기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국 전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입국 후에 또 해야 할 일들, 또 여러분 해외에서 한국에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아쉬운 게 바로 해외 핸드폰 여기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제일 급하잖아요. 요거까지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또 숙소 제가 이제 단기 임대를 얻었는데 요것도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쁘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영상을 찍으니까 좀 설레네요. 자, 그럼 오늘도 빨리빨리 출발해 볼까요? 제가 마지막 한국을 방문한 게 지난 2022년. 근데 정말 한창 안 좋을 때였죠. 그때는 이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뭐 격리를 의무적으로 할 때였죠. 그래서 저도 2주간 시설 격리를 했었고 영상도 그때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보여드렸었어요. 하지만 이제 의무 격리가 없어졌습니다. 백신을 맞았건 안 맞았건 격리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입국하기 전에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Q코드라는 걸 꼭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필수 조건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Q코드를 미리 작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도착한 후에 정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니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해외 입국자가 급증을 해서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입국 심사와 검역 심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죠. 요때 이 Q코드가 있으면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0배는 빨리 들어가요. 예, 정말 빨라요. 이 Q코드라는 게요, 질병관리청에서 입국할 때 소요되는 검역조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들어갑니다. 이 Q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명 코로나 테스트 요거를 꼭 받으셔야 돼요. 요때 인정이 되는 검사 종류는 바로 요거들 중 하나를 꼭 받으셔야 돼요. 뭐 집에서 스스로 하는 자가 테스트 이런 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종류마다 받아야 하는 시기가 약간씩 달라요. 하지만 최소 출발하기 48시간 내에 받은 음성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요 중에요 NAAT 테스트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검사 결과가 테스트한 다음에 2시간 정도 후면 바로 나와요. 근데 PCR 검사 같은 경우는 48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NAT 제일 빠른 테스트를 받았고, 그리고 요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죠. 인근 대형 약국, 뭐 CVS라든지 뭐 월그린, 뭐 그 외에 여러 곳이 있고요. 또 얼전케어, 또 병원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무료 테스트를 해주는 곳이 바로 월그린이에요. 다른 곳은 유료로 진행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무료로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보험이 없어도 가능해요. 보험 유무랑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월그린에서 이제 테스트를 받았는데, 먼저 월그린 사이트에 가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원하는 테스트 종류, 이제 PCR이냐 아니면 제가 받은 NAAT냐 아니면 안티젠이냐 이런 거를 선택을 하세요. 가능한 이제 매장이 떠요. 그리고 내가 출발하기 전에 어떤 날짜, 원하는 시간을 선택을 하고 예약을 하면 됩니다. 저는 출발 이틀 전에 미리 예약을 해뒀어요. 일단 불안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그 다음날 다시 받으려고. 자, 그리고 테스트는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을 하는데 가서 본인이 직접 테스트 킷을 받아서 차 안에서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직원분한테 전달하면 돼요.
테스트를 한 뒤에 1시간 정도 뒤에 이메일로 결과를 받습니다. 자, 요 서류를 바로 Q코드에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요 서류만 있으면 돼요. 그 Q코드 안에 보면 백신 접종 증명서 뭐 이런 거 올리는 칸이 있는데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 음성 확인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 모든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종이 출력을 하세요. 요 상태로 한번, 또 다운로드 받은 이 QR코드가 크게 나와 있는 요 상태로 한번, 이렇게 두 종류의 종이로 모두 출력하시는 게 좋아요. 혹은 이제 핸드폰 앱에 저장이 돼 있는 상태로 가셔서 보여줘도 되긴 하는데 여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막 이렇게 찾고 뭐 하느라고. 그래서 보통은 페이퍼 요 상태를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더 빠르고요. 이렇게 딱 보여주고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항공사에서 체크인할 때부터 이 종이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QR코드 있는 걸 보여줬더니 안 된대요. 이건 안 되고 네거티브라는 글이 써 있는 요 종이를 보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 후에 또 이 종이를 보여줬더니 이건 안 된대요. 바로 이 QR코드가 크게 돼 있는 요게 바로 Q카드예요. 요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두 가지 종류를 전부 출력을 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QR코드 스캔만 하면 그냥 입국이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심사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있는 이 라인이 바로 Q코드가 있는 라인이고요. 이쪽 반대쪽이 없는 라인이에요. 예. Q코드 있으신 분은 저한테 보여주세요. 딱 들어서는 순간 Q카드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모르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쪽 라인에 서서 쭉쭉쭉쭉쭉 따라 들어가고 바로 스캔하고 끝났습니다. 예. 이게 없는 분들은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가 별도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Q코드 꼭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미리 다 적어 놓고요. 그리고 임시 저장을 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48시간 전에 이제 PCR이라든지 코로나 테스트 음성 받으시고 그것만 또 따로 올리시면은 빨리 입력이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서류. 요 경우는요, 한국 국적이 아니신 분들, 즉 시민권자이신 분들, 외국인인 경우에 이제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KETA라는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경우는 비자가 없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최소 출발하기 72시간 전에는 완료를 해야 돼요. 근데 미리 받아도 되는 거니까 미리 하시는 게 좋죠. 저는 거의 한 달 전쯤에 미리 받아뒀어요.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한 번 받잖아요. 그러면 2년간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가격은 한화로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냥 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여권 정보만 터더더더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꼭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없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이걸 또 대행해주는 유사 웹사이트들이 막 생겨가고요, 요 수수료를 또 슉슉슉 고액으로 챙겨먹는 아주 그냥 나쁜 놈들이 계시다네요. 예. 자, 공식 사이트랑 아주 유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뜬금없는 그런 사이트에서 내 정보만 다 입력하는 경우가 되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잘못하면 나중에 수수료를 막 엄청나게 빼간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정말 10,000원 돈 한 10불 안 냈거든요. 저는 다른 분들 이제 사례를 보니까 100불 이상 결제가 됐다, 빠져나갔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도 공식 사이트 밑에 걸어두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입국을 한 후에요, 3일 이내에 바로 PCR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해요. 저는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돈이 왔는데요. 이게 입국을 해서 근처에 있는 보건소에서 가서 받으면 된다라고 이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2020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근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요. 물론 무료였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 무료다, 유료다, 뭐 시민권자는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너무 막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자, 일단 저는 제가 딱 경험한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제가 현재 지금 머무는 곳이 여기가 용산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용산보건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입국한 후 바로 다음날 갔어요. 도착해서 들어가 보니까 안내해 주시는 분이요, 제 여권을 딱 살펴보시고 일단 거소증이 없고 3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인
외국인인 경우에는 보건소 검사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단기 체류인 경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인근 지정 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병원을 알려주시면서 그곳에 가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보건소에서 저는 그냥 무료로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경우에 제가 다른 병원에 가서 하는 경우는 자비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요 경우에 이제 병원마다 아마 이 들어가는 검사 비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저는 일단 해외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찾아봤더니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았다 하는 시민권 분들의 후기가 많았는데 일단은 보건소 측에서는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또 가장 가까운 순천향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납을 해야 해요. 자, 1인당 저하고 딸이 두당 10만 1,848원씩 결제를 하고 나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검사는요, 목구멍과 콧속 이렇게 후다닥 검사를 해주셨는데 하도 이제 검사를 하니까 웬만한 크기의 면봉을 봐도 정말 까딱도 안 해, 이제는. 자, 결과는요, 검사 후 한 4시간 정도 후에 이렇게 문자 혹은 메일로 전달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음성 결과 보였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잠깐,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핸드폰이 없는데 그럼 어디로 받아야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메일로 이제 받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가족분들 전화,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전화번호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꼭 내게 아니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에 들어와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모든 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 이제 음성이 나온 결과는요, 어딘가 따로 보고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예, 여기까지 그냥 끝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기 문제인데요.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같은 고민일 거예요. 한국 가서 핸드폰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대여폰, 렌트폰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심카드를 바꿔야 하는지. 일단 그게 제일 급하게 필요하죠. 전화가 안 되니까. 자, 저는 도착할 때는 바로 그냥 제가 쓰고 있는 미국 그 통신사에서 트래블 패스를 사용을 해서 하루에 그냥 10불씩 빠지게 해놓고 그냥 제 전화를 썼어요. 요때 텍스트 그리고 이제 전화, 물론 국제 전화가 되겠죠. 한국에서 쓰니까 데이터 모두 포함이 된 가격이 10불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음날 이제 음성 그 판정을 받고요. 바로 강남역 지하상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가게에 가서요. 심카드를 대여를 했어요. 한 달 무제한 이용에 58,000원 정도를 지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카톡이고 뭐고 제가 쓰던 거 그대로 쓸 수 있고요. 다만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번호만, 한국 가능 번호만 제가 새로 받는 거예요.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사용할 새 번호도 가급적이면 제가 원하는 번호로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심카드를 교체하는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 전화는 이제 한국폰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숙소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한 달 반가량 머물 계획으로 들어와서 이 단기 렌트로 강남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를 계약을 했어요. 자, 요즘 이렇게 해외 입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기 렌트가 굉장히 성황이라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많아요. 저는 입국하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꽤 오래 검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단기 렌트를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국하기 바로 한 2주 전쯤에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단기 렌트의 좋은 점은 최소 한 달부터 그 이후에 뭐 하루씩 또 연장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주방, 뭐 세탁기, 에어컨, TV, 뭐 인터넷 이런 게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죠. 제가 에어비앤비랑 또 그 외에 이제 많은 곳을 비교를 해봤는데 보통 가격은 2명 기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뭐 150만 원 선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았고요. 뭐 그거보다 더 좋으면 더 좋은 환경으로 가겠죠. 예, 저는 강남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정확하게 한 달 반 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비 따로, 또 주차비 따로, 또 부동산 그 피까지 따로 또 페이를 해야 하는 그런 함정이 있더라고요. 뭐 일단 시간이 촉박하고 위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내일 모레면 이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이제 옮길 예정이고요. 한 달 정도 가량 제 딸과 그곳에서 지낼 계획입니다. 자,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제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오랜 시간 머물 예정이니까 아주 다양하고 또 재미있는 경험들을 영상으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얼렁얼렁 또 돌아다니러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